이 소리는 강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옆에 있는 맹꽁이 습지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개구리 소리랑 비슷하다고요? 맹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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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우는 맹꽁이 소리랍니다. 우리 맹꽁이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 DJ가 진행하는 우리 동네 돋보기. 와, 벌써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두 번째예요. 맞습니다. 네. 본 프로그램은 수원문화재단 수원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하는 마을미디어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아서 제작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동네 돋보기는 수원시의 다양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나 시민들을 릴레이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원시의 자랑스러운 환경활동가이자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앞에서 소개해주신 맹꽁이와 함께 살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환경도 사랑하고 또 수원시의 환경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멋진 분입니다. 맞나요? 감사합니다. 멋지게 말씀해 주셔서.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에서 환경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남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남경 강사님. 네. 아마 저는 우리 강사님을 그 공공기관, 학교, 네. 이렇게 숲 해설 프로그램 이런 네. 데 할 때 좀 많이 뵀던 것 같아요. 그 아마 이분을 잘 모르신다 하시면 수원시의 그 생태 환경 프로그램에 참여를 많이 안 하신 거다. 어머. 일단 참여하면 안 만날 수 없다. 약간 이렇게 소개를 드려도 될까요? 그 정도일까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네. 사람 누구야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강교 생태환경교육관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우리 수원시 관내 초등학교 생태 수업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환경교육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내 박물관 활동에서 예를 들면 강교 박물관에 자연과 놀아요 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뭐 장애인 복지관 같은 시설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에서도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많이 하고 있네요. 더 하고 싶어지네요. 그러니까 네. 다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우리 김남경 강사님 한 7년 전에 저희 아이랑 유치원 때 생태 프로그램 광교 박물관에서 네. 진행할 때 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 궁금했는데, 인상 깊었던 거는 아이가 이제 하기 싫어하고 이렇게 막 뒤처지니까 강아지 풀을 딱 뜯으시더니 네. 이렇게 마시더니 네. 토끼를 딱 만들어 주셔서 자 선물이야 하고 주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었나요? 기억 안 나시죠? 제가 되게 감성적이네요. 네. 또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네. 깜짝 놀라서 네. 이거 내가 써먹어야겠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동네 아이들 울 때마다 기다려 돌려서 이 토끼를 몇 명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네,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잘하시고 계시네요. 네. 네. 그랬더니 이제 둘째 아이는 네. 엄마 네. 생태 파괴 왜 자꾸 풀을 뜯어 그쵸. 좀 혼났습니다. 네.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 점에 그 대해서. 부분에 고민이 많이 되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앞에 맹꽁이랑 같이 산다고 네. 좀 소개해드렸어요. 네. 지금 계신 곳이 광교호수공원 생태환경교육체험관. 다시 얘기할까요? 강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어려워요. 네. 귀엽게 다른 말로 해서 풀빛놀이. 풀빛놀이. 맞죠, 맞아요. 풀빛놀이. 네. 어떤 곳인지도 소개해 주세요. 풀빛놀이는 자연생태 교육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생태로 우리가 활동을 하다 보니, 우리 지구가 변하고 있는 모습을 바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환경교육까지 진행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 예를 들면 탄소 중립, 자원순환, 생활환경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학교에 가서도 활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교육관에 방문하셔서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기도 해도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답니다. 네. 네. 풀빛놀이 하면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도 혹시 광교호수공원의 전망대? 맞아요. 그죠?
프라이브루크 전망대. 네. 그죠? 제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중에 영상을 이렇게 띄울 네. 겁니다. 그 프라이브루크 전망대 아래. 그러면 아이들이 네. 카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카페에 계단을 내려오면 그렇죠. 같은 건물은 네. 아닙니다. 네. 계단을 내려오면 그 옆에 1층 건물 네. 그렇죠? 있는 곳입니다. 네. 네, 거기에 아마 산책하시는 분들이 좀 지나가다 들르셨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거기가 좋은 게 그 주변에 나무들이 막 있죠. 그쵸. 그 나무에 새장이 좀 있어요. 새들이 사는. 인공 새둥 예, 맞아. 네, 맞아요. 네. 하나씩 예쁜데, 네.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하나씩 만들지 않았을까? 뭐 이런 가족 생각- 단위로 만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 산책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되게 좋아하시죠. 아, 아이들 그렇군요. 뛰어놀 네. 수도 있고. 덥지만 않으면 참 네. 좋은 곳이죠. 거기 보면 옆에 우리 맹꽁이 습지도 와보셨어요? 맞습니다. 아, 그죠? 네. 맹꽁이 습지가 있다고 해서 막 찾았는데 네. 손톱만 하는 거 좀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대부분 맹꽁이 습지 오면 맹꽁이를 다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거. 아, 그렇군요. 네. 아니군요. 맹꽁이 습지를 조성해 놓으면 맹꽁이도 찾아오고요. 아. 맹꽁이 친구들, 개구리 종류들도 다 온답니다. 아, 그래요. 네. 소리도 항상 들리겠어요. 그쵸. 그리고 그래서 목청이 또 저희만큼 크겠죠? 그쵸? 개굴 아니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풀빛 놀이에서 일하고 계신 강사님, 네. 간단히 강사님이라고 하겠지만 원래는 정식 명칭이 있죠? 그쵸. 생태환경교육 강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생태도 하고, 환경도 하고, 네, 교육도 하고, 아, 그렇군요. 아주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죠? 네. 아니, 머릿속에 지금 외웠습니다. 네. 생태환경교육 강사님. 네. 네, 줄여서 강사님. 네. 좋아요. 강사님이 이제 네. 여기에서 이제 강사로 일하신 지 한 얼마 되셨나요? 글쎄요. 횟수로 보면 우리 아이가 4학년 때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제대할 나이가 되었으니 꽤 됐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시작을 오래전에 15년도 더 넘은 세월이었던 것 같아요. 15년. 그쵸. 야, 15년 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환경 강사라는 말도 없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뭐 이거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그 아들과 아주 감성적인 산책을 하고 싶어서. 엄마의 마음. 그쵸. 그래서 수원환경운동연합에서 생태 안내자 교육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우리 아들과 아주 멋진 산책을 하리라. 아, 꿈을 안고. 그쵸. 그리고 교육을 받았는데, 어머, 제가 거기 홀딱 빠져버렸네요. 엄마가 더. 그쵸. 그죠? 그래서 아들은 버리고 다른 가족들과 함께 생태 교육을 그리고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보니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러버렸어요. 아이고 세상에. 네. 자, 그때는 강사님도 아니고 생태 안내자. 안내자. 네. 생태 안내자라는 얘기 처음 들었어요. 그쵸. 오. 십몇 년 전에는 그런 용어를 썼답니다. 나는 그때 생태 안내자라는 말은 되게 센세이션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환경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환경은 그냥 늘 있는 그쵸. 거였죠. 네. 이거를 교육으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고 그걸 안내하는 사람을 네. 두고 그 당시에 어른들은 아마 이해 못 하셨을 수 그쵸. 있어요. 왜 굳이 뭘 배워? 맞아. 뭐. 당연히 네. 있는 건데. 네.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너무 많이 달려졌죠. 지금 세월이 한 10년 넘게 흘렀는데 지금은 생태도 교육으로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와 산책해서 만나는 자연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도 가서 교육을 받고 이 나무의 특징도 알고 알아요. 관찰하는 것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으로 많이 다가오게 되었죠. 그래서 세월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답니다. 맞아요. 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반증으로는 네. 그만큼 우리가 자연과 생태랑 항상 거리를 두고 있어서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진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도 있어요. 그렇죠. 저희 어릴 때는 왜 자연 보호라는 거 많이 교육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풀도 꺾으면 안 맞아요. 되고 어쨌든 하지 말라는 거 할 거 이렇게 너무 많았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라는 거 굳이 네.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잘려져 나가는 풀들도 많았을 거고 점점
쟤랑 나랑은 다른 세상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자연과 좀 멀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이제는 다시 가까워지려고 하니 어색해서 이제 교육으로 다가가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육이 좀 대중화되고 보편화되어서 우리 모든 수원 시민들이 함께 그런 활동을 해봤으면 하는 제 개인 소망이 있답니다. 이 열정으로 15년을 그쵸. 끌고 오신 거죠. 그죠? 그쵸. 그래서 모든 시민이 모두 한 번 다 우리 생태 교육을 한 번씩 체험해 볼 수 있기를 우리 해보면 확실히 좀 달라지는 걸 맞아요. 느끼다 보니까 언제나 희망하고 있답니다. 네, 저는 아이들이랑 숲 체험을 굳이 신청해서 가는 이유는 네. 일단 갔다 오면 제가 애들한테 화를 안 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집에서 뛰면 뭐 네. 뛰지 마라. 네. 네, 마음껏 해. 그러니까 그쵸. 엄마가 갑자기 천사가 된 것 같은. 그쵸. 그러면서 아이들이랑 또 걸으면서 흙으로 뒹굴면서 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저런 얼마나 얘기하고. 좋아요. 그랬던 적이 그쵸.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갔다 오고 나면 엄마들이 옷 더러워진다 얘기를 안 한대요. 맞아, 맞아. 그쵸? 맞아요. 그래서 옷을 챙기던 부모님들이 자식의 몸을 챙기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맞아요. 네. 아마 이제 엄마들도 아이들 네. 이렇게 하면서 엄마 어린 시절도 생각했을 거 맞아. 우리는 맞아요. 그때 막 흙묻히고 놀았었는데 그쵸. 하면서 아이들한테 했던 잔소리 반으로 줄여지게 되고 그쵸. 이제 여러모로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 그럼 우리 아이도 같이 숲 체험 한번 가봐? 뭐 이렇게 하실 수 네, 있어요. 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풀빛놀이에는 있을까요? 자연 생태가 제일 많고요. 아, 네. 그래서 주말 되면 가족과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는 하고 있는데 언제나 선착순에서 그쵸. 아쉬워하는 분들이 너무 엄마의 많기는 해요. 손가락이 빨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쉽긴 하나 우리 풀빛놀이에 오시면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자연생태 교육을 하다 보면 우리 주변 환경이 바뀌는 걸 확연히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환경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관심이 가져지고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작은 실천을 뭘 할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라고요. 거기까지. 네,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할 게 네, 많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단순히 교육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또 강사님께서는 네. 교육을 시작으로 네. 약간 생각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그리고 이것이 그냥 알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바뀌고 보존하기 위한 실천까지 그쵸. 까지 이어진다고 지금 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그런 마음과 열정을 갖고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네. 즐거운 일도 있지만 또 네. 힘든 일도 많으실 거고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에피소드 기억나는 거 있으실까요? 에피소드 너무 많고요. 너무 많은데 뭐 기억나는 건 유아 시절 유치원 때 만났던 친구가 네. 다시 중학생이 돼서 저랑 만났어요. 아이고 어떡해. 근데 걔가 새를 좋아하는 친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야. 근데 그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유치원 때 저랑 만나서 산에 가서 풀도 보고 꽃도 보고 새소리도 듣고 하더니 얘가 새에 관심이 가져졌대요. 그래서 지금은 새 탐조라고 하면 어디든 가는. 정말요? 네. 그래서 아예 이제 진로까지. 저보다 새를 더 많이 알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이제는 물어보는. 오히려 거꾸로. 네. 그래서 보면서 내가 제가 강사로서 흥미 위주보다는 아이들에게 뭔가 남길 수 있는 강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됐고요. 책임감. 그렇죠. 그런 게 더 생겨지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수원에는 반딧불이도 있거든요. 네. 있어요. 네, 있어요. 제가 매공이 얘기하다가 또 빠졌는데. 근데 이제 그런 자연 친구들을 지키기 위한 활동도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사는지, 어디에 사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이나 조사하는 걸 중학생 친구들도 하는데 그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하고 계속. 그리고 전공을 그 관련으로 가고 어머나. 그러면서 대학에 어디를 갔다는 소식을 대학까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네. 저 잠시 아이들하고 즐겁게 노는 걸로 그냥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구나. 말 조심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언제 해봅니다. 만날 수 있다. 네, 언제 만날지 모른다. 알 아니 수 유치원 없다. 때 못된 친구들이 중학교 때 다시 오니 그죠. 잘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 단순히 배움이 아니라 네. 이렇게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키우고 뭐 전공까지 한다면 거의 뭐 인생을 거의 반을 바꾼다고 그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단순히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교육과 연계된 혹은 교육과 또 관련된 또 다른 활동 아까 지금 연구나 이런 것도 정말. 말씀하셨는데 어떤 활동을 또 하셨을까요? 주로 우리는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곤충이 반딧불이가 올해는 작게 나왔어? 이러면은 더 열심히 횟수를 늘려서 간다든지 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반딧불이 조사도 거진 10년이 넘어가요. 그래요? 네, 그러면 수원에서 이 반딧불이가 나타나는 개체수나 장소의 변경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 환경이 어떤 변화가 왔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러면서 양서류도 같이 한 게 애 반딧불이가 처음에 애 반딧불이가 애벌레일 때는 습지에 살아요. 그래요? 물속에 산다. 그래요? 물속에 산다고? 네, 모르셨죠? 그래서 네, 무식이 타고나게. 그러다 보니까 습지에는 다양한 친구들이 살고 있네. 되게 중요한 공간이구나. 그런데 거기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맹꽁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이 더 확대가 되고 이런 공간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맹꽁이까지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조사하게 되는데요. 근데 맹꽁이가 주변에서 많이 소리 들린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들어보셨죠? 네. 저는 네. 많이 안 들어보셨군요. 네, 맞습니다. 어쩌면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 수원 주변에는 맹꽁이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우리랑 가까이 있는 동물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동물이 우리랑 같이 잘 살면 환경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훨씬 더. 그렇죠, 그렇죠.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 친구의 소리가 점점 적게 들린다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더 나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몰랐네요. 수원 맹꽁이 여기저기에서 여기 많이 있어요. 반딧불이라니. 그렇죠. 남들은 반딧불이를 보겠다고 캠핑을 가는데 강원도 저쪽으로 근데 가는데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있어요?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말 안 할 거예요. 거기 모일까 봐. 제가 지금 어떻게 물어볼지 어떻게 아시고. 그래서 이제 그 청소년들 데리고 조사를 하면 그런 뭐랄까 자기만의 사명감 되게 많이 느껴요. 그리고 주변 우리 수원이 변해가는 도시 환경을 보면서 이거를 다시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아이들끼리 고민해보는 시간들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그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렇게 몰랐던 수원의 자연과 그런 네. 위기들, 멸종 위기 동물 뭐 이런 생물 이런 걸 알면서 지키고 싶은데 우리가 네. 아주 작게 네. 소소하게 할 수 네.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활동하는 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소소한 활동을 하자고 하면 제일 먼저 어른들이 습지를 지켜주셔야 되겠죠. 그죠? 네. 왜냐하면 맹꽁이 습지 처음에 얘기를 드렸지만 그 맹꽁이 습지도 교육관이 들어오면서 그 곳에 있던 다른 양서류들이 피해를 봤을까봐 우리 선생님들이 땅을 파서 만든 곳이거든요. 그래서 땅을 파서 물을 받아서 습지를 만들어 놨더니 다시 양서류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그런 습지를 조성해 주면 우리 어린이들이 그 습지를 깨끗하게 보존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쵸. 보존하려고 하니 어떤 친구를 보존해야 되고, 보존하려면 그 친구의 생태적인 특징을 알아야 되니, 같이 공부해 가면서, 모니터링 하면서,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습지에 보면, 물이 어떠냐면, 연못처럼 예쁘게 있진 않아요. 약간 웅덩이처럼. 그렇죠. 그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웅덩이처럼 되어 있기도 하고 와서 가서 딱 보면 신발이 더러워지기도 하고 맞아요. 뭐 좀 지는 불편함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 불편함 때문에 여기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세요. 그러죠. 네. 네.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러면 깨끗하게 보이려고
하려고 하면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작은 실천, 우리들이 언제나 얘기하는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실천은 언제나 네, 힘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꼭 실천할 수 있는 나 하나뿐이 아닌 나 하나라도 실천하는 우리 수원시민이 되면 좋겠죠. 네, 좋습니다. 갑자기 큰 과제가 그쵸. 안고 딱 가는 것 같네요. 그쵸. 네, 쓰레기 조금씩 줄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맹꽁이 반딧불이처럼 단순히 이론적으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이런 아이들이 친구들이 있고 네. 우리가 지켜줘야 될 책임과 의무도 있고 그쵸.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내 주변부터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 1단계일 것 같다. 그쵸.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우리 보통 주킹 많이 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 왜 주킹이에요? 버렸으니까 줍는 거죠. 안 버리면 주는 주킹할 일이 없는데. 그 얘기를 어린이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어른들은 주킹하면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어린이들은 선생님이 왜 이걸 굳이 와서 여기에 버렸을까요? 안 주스면 안 버리면 되는데. 그렇죠. 그럼 안 버리면 되는데 그럼 버릴 일을 안 만들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건을 소비할 때까지 나오더라고요. 그쵸. 이러면 또 말이 길어지네요. 그렇죠. 그렇죠. 큰일은요.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물건을 선택할 때 분리배출 잘 되거나 아니면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최소한의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선택할 수 있는. 그렇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약간 습관화되는 것도 좋겠네요. 처음엔 불편해요. 근데 그 불편함을 나중에 계속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우리 생활인 거예요. 원래 이러는 원래 것처럼. 생활처럼. 네, 맞아요. 우리 처음에 텀블러 다니고 불편했습니다. 불편하죠. 그럼요. 어디 가면 물도 못 마셨어요. 그래, 맞아요. 근데 이제는 그건 당연한 게 돼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이 어렵지 시작하면 잘할 수 있답니다. 네, 그럼 이 방송을 또 함께 이 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래 오늘 봤으니까 네. 하루만이라도 해보자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우리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김남경 선생님이랑 강사님이랑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어떠세요? 방송 출연, 영상 출연이라고 할까요? 보이는 라디오니까 보이는 라디오에 참여해 보시는 소감. 참여해 보니까 이렇게 제가 뭐 열심히 아이들하고 생태 수업도 하고 환경 수업도 하면서 달려오긴 했으나 오늘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동안 했던 걸 정리해보는 시간도 됐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하는 한마디가 우리 들으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에게 오늘 하루 하나 실천할 수 있는 거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가져보면서 네.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도 아유, 합니다. 감사까지. 네, 저희가 네. 더 감사합니다. 네. 단순히 강사님인 줄 알고 또 얘기를 나눠봤더니, 지역에서 이렇게 환경과 생태와 관련해서 아주 작은, 점점 큰 모니터링까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수원 시민들이 깨끗한 곳에 살 수 있게 아주 작은 일부터 이렇게 해주시는 선생님을 보니 제가 오히려 또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할 건데요. 네. 혹시 김남경 강사님 좋아하는 음악 있으신가요? 음악? 준비가 안 됐는데 실적으로 갑자기 즉석에서 부탁드려서 노래방 가시면은 부르시는 음악 원래 라디오라서 라디오는 기본적으로 음악이 좀 나가는데 맞죠? 네, 나가는데 제가 사실은 노래방 끄는 지가 이 생활하면서 됐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는 네. 모두가 꽃이야라고 하는 동요 아시나요? 네. 근데 그게 동요이긴 하지만 저는 그거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찡하고요. 얼마 전에 장애인 복지관에서 그 노래를 같이 들었는데 너무 그 친구들이 선생님 마음이 이상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상한 이러니까 마음이 슬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표현이 정확하진 않은데 그런 느낌을 가지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음악은 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같이 느낄 수 있는 친구들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 음악을 좋아한답니다. 그렇군요. 네. 아마 선생님의 그런 간절한 환경에 대한 그런 간절함 이런 열정들이 내가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과 이 음악의 마음의 전달이 약간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말씀하셨던 음악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할 겁니다. 저희 마지막은
저희 슬로건을 외쳐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우리 동네 DJ가 간다인데 네. 우리 동네 DJ가 생태로 간다라고 할까요? 네,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동네 DJ가 생태로 간다. 안녕히 계세요.